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 2막을 잘 연 사람들 정말로 특별해서 그렇게 사는 걸까? 아니면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서 방향 하나만 다르게 잡았던 걸까? 저는 그 질문을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잘 지내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요. 겉으로 보면 다들 여유 있어 보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시작은 다 비슷했거든요. 허탈했고 막막했고 아침에 눈 떠도 딱히 갈 곳이 없었다고요. 제가 처음 만난 분은 67이었어요. 퇴직한 지 1년쯤 됐고 겉보기엔 건강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 오늘 뭐 하지 그 생각부터 들어요. 그 말이 참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와요. 이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본인은 하루하루가 텅 빈 느낌이었죠. 이분의 하루를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집 근처를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TV 켜두고 졸다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났다고 했어요. 누가 보기엔 여유로운 노후죠. 그런데 본인은 매일 저녁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대요. 나 오늘 뭐 했지?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한 계기가 아주 사소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소식지를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대요. 컴퓨터로 글 정리하는 거였는데 본인이 예전에 회사에서 하던 일이랑 비슷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그게 전부였어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와요.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이분이 가장 먼저 바뀐 건 생활 패턴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어요. 표정이었어요. 이야기할 때 눈이 달라졌어요. 뇌과학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스스로를 쓸모 있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보상 신호를 내보낸다고요. 그게 도파민이니 뭐니 복잡한 말로 설명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를 쓰는 시간이 생기면 마음이 먼저 살아나요. 이분도 그랬어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돈을 받는 일도 아닌데 누군가 기다린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의 무게가 달라졌대요.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 하루에도 누군가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나요? 아주 짧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떠오르는 분은 70이 넘은 분이었어요. 이분은 정반대였어요. 은퇴하자마자 이것저것 다 해봤대요. 동호회도 나가보고 운동도 배우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2, 3년 지나니까 다 그만두게 됐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따라가야 하는 느낌이 너무 강했대요. 항상 젊은 사람들 기준에 맞춰야 하고 잘해야 인정받는 구조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다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나와요. 인생 2막을 잘 여는 분들은요. 새로 시작할 때 잘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버겁지 않게를 먼저 생각해요. 이분은 결국 동호회도 강의도 다 그만두고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어요. 말수가 적어도 되는 자리였고 속도를 낼 필요도 없었죠.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시간 반. 그게 이분의 기준이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건 잘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빠지지 않으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 말이 인생 2막을 여는 두 번째 공통 패턴이에요. 잘하려는 마음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세운다는 것. 이분은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잠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내일 또 나갈 곳이 있다는 생각이 불안 대신 리듬을 만들어줬다고요. 여기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주 3회 이상이면 일단 멈춰보세요.
주 1회로 줄여서 생각해 보세요. 인생 2막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는 65 남성분이에요. 이분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친구들이랑 약속도 많고 동창 모임도 자주 나가고 술자리도 늘었죠.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노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요즘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말이 마음에 박혔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또 나와요.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늘 웃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했대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해 봤대요. 내가 요즘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대부분 과거 얘기거나 남 얘기거나 술자리 농담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분이 선택한 건 아주 의외였어요. 글쓰기였어요. 대단한 글이 아니라 하루에 한 줄씩 메모하는 거였죠. 처음엔 퇴근길에 화장실에서, 나중엔 집에 와서 식탁에 앉아 적었대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게 세 번째 공통 패턴으로 이어져요. 인생 2막을 잘 여는 분들은 자기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요. 기록을 하다 보니 또 반전이 생겼대요. 사람 만나는 횟수는 줄었는데 대화의 밀도는 깊어졌다고요. 쓸데없는 약속은 자연스럽게 줄고 대신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만 남았대요. 이 변화가 관계를 정리해줬고 관계가 정리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대요. 이쯤에서 다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루 중 나만을 위해 남겨진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생 2막을 잘 여는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모아보면 특별한 재능이나 돈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대신 방향에 대한 선택이 있어요. 나를 증명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유지하려는 방향. 그리고 이 방향을 잡는 데에는 용기보다 솔직함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도 이 중 하나쯤은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면 충분해요. 인생 2막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방향을 조금씩 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져 있어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닿고 있다면 가끔씩 다시 들을 수 있게 옆에 두셔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나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으로요.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말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이 공통 패턴들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꾸는지, 그리고 왜 작은 선택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드는지 더 이어서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사실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까 남겨둔 질문 아직 마음에 남아 있으시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인생 2막을 잘 여는 분들을 보면 이 질문을 아주 거창하게 붙잡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일상 속에서 계속 확인해요. 오늘 하루는 나를 지키는 쪽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나를 소모하는 쪽이었는지.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아요.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69이었고 은퇴 전에는 늘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분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메신저로 지시를 보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루에 결정할 일이 하나도 없더래요. 점심 메뉴조차 아내에게 묻게 되고 주말 계획도 자녀 일정에 맞추게 되고 어느 날은 혼자 집에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이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분이 처음으로 한 선택은 의외로 아주 작았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만큼은 누구 의견도 묻지 않고 혼자 시간을 쓰기로 한 거예요. 카페에 갈지, 공원에 갈지, 집에 있을지조차 미리 정하지 않았대요.
그날 기분에 따라 정했죠.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대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와요. 이분은 이 시간을 통해 대단한 성취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대신 다시 자기 감각을 찾았어요. 오늘은 걷고 싶구나. 오늘은 말하기 싫구나. 이런 감각을 잃지 않는 게 인생 이막의 네 번째 공통 패턴이에요. 잘 사는 분들은요, 거창한 목표보다 자기 감각을 우선 회복해요. 뇌과학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보다 내부 신호를 잘 읽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덜 무너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남 눈치보다 내 몸과 마음 신호를 먼저 듣는 사람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수요일 시간을 지키면서 다른 약속도 자연스럽게 정리됐대요. 가기 싫은 모임은 줄고 대신 가고 싶은 만남만 남았죠.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에요. 줄였는데 삶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 이쯤에서 여러분께 또 하나 묻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 일정 중에 남을 위한 시간 말고 나를 위한 시간이 하나라도 있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는 조금 조용한 분이에요. 72,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본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던 분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족 중심이었죠. 손주 돌봐주고 자녀 부탁 들어주고 집안일 챙기고 주변에서는 다들 좋은 어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요즘 어떠냐고는 안 묻더라고요. 이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이분이 선택한 건 상담도 여행도 아니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모임이었죠. 비슷한 연배끼리 모여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대요. 처음엔 말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나갔대요. 그냥 듣기만 해도 된다고요. 몇 번은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듣다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대요.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나와요. 말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났대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자기 이야기를 해서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달라 보였대요. 이게 인생 이막을 여는 다섯 번째 공통 패턴이에요. 잘 지내는 분들은요,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할 자리를 만들어요.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여기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종이 한 장이나 휴대폰 메모에 이렇게 써보세요. 요즘 나는 그리고 그 뒤를 채우는 거예요. 길 필요 없어요. 한 줄이면 충분해요. 이게 생각보다 강력해요.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인생 이막을 잘 여는 분들, 특별히 용감하지도 유난히 부지런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방향을 계속 점검했어요. 이 선택이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다시 나를 소모시키는지. 이 질문을 반복한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반전 하나 더 있어요. 이분들 중 누구도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대요. 해보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인생 이막은 계획으로 여는 게 아니라 확인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해보고 나한테 맞는지 보고 아니면 또 방향을 조금 틀고. 이 유연함이 결국 삶을 오래 지켜줘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다른 하루를 보내는 모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직 흐릿해도 괜찮아요. 방향은 처음엔 늘 흐릿해요. 선명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듣고 싶다면 옆에 두셔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싶어요. 인생 2막을 잘 연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내일 아침에 딱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단할 필요 없어요. 방향만 조금 다르면 돼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월 3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인생 2막 노후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큰 돈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방향의 선택들에 대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이미 인생 2막의 입구에 서 계신 겁니다. 그 사실만은 스스로에게 꼭 말해 주셔도 괜찮아요.